전쟁이 난다면 동절기 끝나기 전에 나야 되거든요. 제일 걱정스러운 시간이 네. 2월 한 밑에서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게 이유가 네네. 두 가지인데 네네. 네,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에? 예, 뭐 그땐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잘 됐습니다. 참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또 명확하게 팩트를 또 찝어주시는 그런 또 장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단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좀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근본적인 그런 배경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발표된 뒤에 10년물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2%,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6%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한 1.5%까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것이다. 그런 스탠스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50bp, 0.5%포인트죠. 이거를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실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올리고 나면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리고 나면?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 2016년을 돌이켜 보셔도 2016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8년을 참았어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죠. 예, 오래 걸렸죠. 그래서 2013년에 한번 양적 완화 규모 축소하겠다 할 때도 한번 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렸고 2016년에 결국 금리를 인상하긴 했는데 뭐 15년 말에 인상을 했죠. 15년 말에 인상을 하긴 했는데 그때 금리 인상하기 전에 되게 전후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죠. 오히려 16년, 17년을 돌이켜보면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죠. 16년부터 네네. 그 연말에 뭐 트럼프 당선 이럴 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6, 17년을 돌이켜보면 금리 인상 속에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0.5% 정도 단행을 해서 금리를 지금 현재 제로금리를 0.5에서 0.75 밴드를 이제 만들어 놓는다면 시장 본연의 충격은 있지만 그 충격은 금리 인상 전에 아마 많이 반영되고 오히려 그 뒤에는 악재 노출에 그런 분위기가 저는 조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쪽이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좀 걱정거리가 하나 우리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 다 문제가 뭐냐면 돈 빌려 투자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레버리지. 네네. 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이라고 그러고 네네. 미국은 마진 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안타깝지만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나면 이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4배 레버리지를 썼다. 내가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 투자했다. 네네. 그렇게 되죠. 4천만 원을 빚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한 20% 조정받으면 원금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빌린 이자까지 하면 사실은 15, 16% 정도 조정받으면 거의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지수 자체가 벌써 그 정도 조정받았는데 네네. 개별 종목은 어떻겠습니까? 개별 종목은 좀 처참하죠, 사실.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부는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있잖아요. 대형주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물량에 지금 좀 출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약간 3월 FOMC 금리 뭐 대폭 인상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시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선반영해서 오히려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로 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약간 좀 레버리지 빌려서 투자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수급적인 그런 악재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2월 초의 반등도 1월 말 2월 초의 반등도 좀 걱정스러웠던 게 여기 아직 덜 털린 상태에서의 반등은 오히려 그 반등 시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 관리를 하려는 분들이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좀 앞으로 약간 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또 대선이 3월 9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증선위라고 해서 상장 폐지 심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몇몇 그리고 시가총액에서도 되게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몇몇이 지금 상장 폐지되냐 마냐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네. 이런 불안한 요인들까지 여기에 3월 9일이나 10일로 알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례 편입 아마 되겠죠. 예, 코스피 200에. 예, 그러면 여러분 2018년에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례 편입 전에는 주가가 안 빠져요, 잘. 아,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가 편입하니 미리 사니까. 네네. 근데 그 편입한 다음에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많아요. 2015년에도 또 특례 편입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다 3월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랬는데요. 이런 일들에서 보는 것처럼 특례 편입 전에는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시장이 안 좋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례 편입이 된 다음에는 이제 더 살 데가 없어져서 빠지는. 그래서 이런 특례 편입 제도 자체도 손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시장의 수급이 한 3월 초 중순까지, 거기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네네. 또 이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 전쟁이 난다면 동절기 끝나기 전에 나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가 진창이 됩니다. 흑토지대가 유명한 이 곡창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빙하 녹음물 또는 겨울에 눈 왔던 게 녹으면서 뻘이 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 난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 탱크조차 그냥 늪에 빠져버리는 정도의, 진군이 불가능할 정도의 움직이지 못하는 표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봄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겨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월,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시간이 네. 2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인가를 텐데 그때부터 3월 초가 가장 전쟁하기 좋은 시기인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 거의 한 3월 초중순까지는 악재가 너무나도 많고 뭔가 수급이 유입될 만한 그런 모멘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약간 좀 조정시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2,700 이미 깨졌지만 네네. 한 2,700 밑에서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게 이유가 네네. 두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연기금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해왔는데, 엄청나게 팔았죠. 예, 아마 매도가 중지되거나 그 이하 레벨에서는 순매수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예, 왜냐하면 이제 목표 네. 비중보다 국내 주식이 이제 네. 오히려 적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손도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 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20% 고점 대비, 네네. 고점 대비 20% 조정을 받았으면 국민연금 내 국내 주식 목표 비중보다 아마 미달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이 지금 급한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금들은 반대로 작년은 오버슈팅 날 때는 네네. 팝니다. 네. 그러나 언더슈팅 또는 패닉이 벌어질 때는 국민연금만큼 믿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2,700 혹은 2,600 이하에서는 좀 사볼 만한 종목들도 많고 매력적인 종목도 많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1997년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약 한 만 25년 동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평균 PBR, 그러니까 네네.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 레벨이 1.1배 정도가 역사적인 평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1배가 거의 깨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굉장히 비싼 값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시장의 PBR을 더블 카운팅하면서 높였죠. 네네. 높이는 네네.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기 전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2,700선이면 올해 연말, 올해 한 해 우리가 벌어들일 이익 유보를 감안해 볼 때 0.9배 한 초반까지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외환위기 때가 0.6배, 네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0.8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0.7배가 맞아요. 네네. 역사적인 최저치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까지 간다고 쳐도 0.9배에서 사면 10% 조정인 그렇죠. 거예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면 그 정도는 주식하면서 감내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약간 PBR 계산이 약간 달라지긴 할 텐데, 아무튼 저는 그 회사는 저는 포트폴리오 없는 회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PBR 레벨로 생각해 볼 때 2,700 혹은 2,600 밑에서는 분할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레벨이라, 저는 2월 말 3월 초로 가면서 네네. 또 한 번 제가 지난번 페이스북에 네네. 2,700 깨지는 날 샀다고 또 한번 올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또 한번 사지 네네. 않겠나. 어.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은 네. 한 15%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럴 때, 어느 한쪽이 크게 빠질 때 네네. 먼저 그걸 좀 저가 매수해주고 그 다음 순서로 네. 많이 올랐던 걸 또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다시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네네. 지금은 일단 뭐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다 싸니까 싼 방향으로 가는 시장에서 좀 매력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미국 주식도 이제 매력적이고 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국 주식을 보는 뷰에 있어서 싸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거품에 붕괴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품의 붕괴라기보다는 지금 좀 싸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신 거네요. 예, 그 ROE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나라를 평가를 할 때 네. PBR의 역사적인 밴드를 보면 미국이 한 3.2배 정도 95년부터 보면 네. 같이 봐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3.2배인데 지금이 4.5배? 네. 좀 비싸요. 네네. 비싼 건 맞는데 95년보다 지금 ROE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 네.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그때에 비해서 한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ROE가 높아요. 아. 네, 그렇다면 그냥 비싼 정도지 버블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죠. 게다가 네네. 미국 시장에서 또 급등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주 섹터인데 그렇죠. 네네. 기술주 이외의 섹터들은 또 좀 싸거든요. 특히 저는 배당을 중요하게 그 해외 투자를 할 땐 배당을 많이 보고 사는데 네네. 뭐 보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3에서 4% 정도 되는 우량 기업들, ROE가 높은 우량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누차 지난해도 와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네. 그 해외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게 QQQ 또는 뭐 TQQQ 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나스닥 일변도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시간 가장 성과가 좋았던 기업일 때일수록 조정 시 가장 그쵸. 왜냐면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차익을 아직도 벌었기 때문에 네네.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조정에 취약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 오를 거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금리 오를 때는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미래 이익을 올해 지금 땡겨서 밸류에이션 하는. 그러니까 저야 올해 기업 이익을 올해 이익을 땡겨서 밸류에이션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저는 사면 올해 연말까지 갖고 있을 거니까. 네네. 근데 성장주들은 대충 한 5년, 10년을 땡겨서 그러니까 5년 뒤 이익, 10년 뒤 이익까지 지금 주가에 좀 반영하는 그러니까 네네. 퍼가 높죠. 네네. 그런 밸류에이션을 세게 땡겨서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쫙쫙 올라가는 시기에 과연 5년 뒤, 10년 뒤 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으며 또 더 나가서 그때 벌어들일 이익을 몇 %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해줄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머리 아프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들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기술주도 ROE 높고 계속 성장성이 보이고 트랙 레코드 나오는 회사는 사야죠. 그러나 모든 기술주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석 구분이 좀 필요한데 그냥 이거는 뭐 돈 만드는 기계다. 네. 돈 목싹이다. 네. 그렇죠. 그런 표현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렇게 투자를 그런 쪽에만 일변도를 하시는 거는 좀 반대다.